자, 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글로벌 시장의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 텐데 제롬 파월 의장의 저도 헤드라인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2%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념하겠다라고 네, 예. 한 거는 시장에다가 제가 느끼기로는 완화책은 계속 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신호를 좀 준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네네. 받았던 게 그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이제 상무부 그 상공회의소에서 네네. 이제 연설을 통했는데 이런 분들의 이제 발언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죠. 네. 글로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얘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를 낙관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2% 물가 달성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 자기가 현재 지금 뭐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를 다시 동결한다라든지 어찌됐든 경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더 좀 진행을 시켜본다라면 계속해서 지금 미국 경기는 그 상승 기조에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런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현재 지금 낙관론을 펼치게 된다라면 이러한 낙관론에 의해서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데 수장이 좋다라고 하니 투자도 좀 늘리고 소비도 늘리고 이런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지금 종합적으로 나온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통했고 또 얼마 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그러한 얘기들도 얘기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나눴다라고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우회적으로 현재 일본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것을 네. 또 우회적으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선을 긋 건 그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또 원론적인 얘기를 펼치면서 또 자기가 할 일은 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을 사상 최고가로 이끄는 요인들로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살아있을 때는 투자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뭐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지 실제로 그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그렇죠. 예. 했었죠. 이 사업 보고서 가운데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텐데 도대체 이 재무제표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라고 하지만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라면 재무제표를 오히려 훨씬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유명한 대화가 있죠. 재무제표는 기업의 언어다.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 네. 이런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이제 나왔는데 재무제표란 게 무엇이냐면 기업의 활동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한다면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네. 상식적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 모았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표다. 이런 부분들인데 스토리 말고 예예. 맨날 그냥 회사에서 홍보하는 그 스토리 말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거 매출이 할 거야 얼마가 이런 거 늘었고 말고 무엇을 얼마를 팔았고 네. 뭐 임금을 얼마 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차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돈을 모으는 것들이 있는데 돈은 내 돈일 수도 있고 은행이라든지 지인한테 빌린 남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 돈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본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남한테 빌린 돈, 은행에서 빌렸던 뭐 형한테 빌렸던 누구한테 빌렸던 것들을 부채로 표시를 하죠. 이런 것들을 자본과 부채로 구분한 게 재무상태표고요. 네. 부채와 자본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커피숍을 차리는데 1억의 돈이 들었다라고 네. 하면 내 돈 5천만 원과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 네. 그러면 자본 5천만 원에 부채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1억이 생기죠. 네. 그 1억을 가지고 커피숍을 차린다. 커피숍을 차린다라면 임대료도 내야 되죠. 종업원도 뽑아야죠. 커피 추출하는 기계도 뽑아야죠. 네. 다양한 기부품들을 삽니다. 네. 이거를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합니다. 음. 이 용어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네. 자본과 부채의 합은 아. 자산이 됩니다. 네네. 이게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요. 내 돈 5천만 원에 은행에서 3천만 원 빌리고 지인한테 2천만 원을 빌렸다. 내 돈과 남의 돈. 그러니까 부채, 자본 이러면 헷갈리시지만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만 차이가 있을 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금의 조달이라는 겁니다. 네네. 자금의 자금의 조달을 오른쪽에 표시하고요. 왼쪽에는 자산으로 표시를 하는 게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재무상태표 끝났습니다. 근데 차변과 대변이 뭐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온 용어인데 네네. 차변은 왼쪽에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을 이제 대변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은 그냥 회계 용어니까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어떤 그런 그 숫자에 있어서 네네. 공리 아니겠습니까? 저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차변과 대변인데 요즘 같은 경우 재무상태표가 저렇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상태표가 자산이 위에 있고 그 대변 항목이 밑으로 가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변한 것을 보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바꾼 것이지 회계를 공부할 때는 재무상태표의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인데 차변, 대변은 잊어버리시고요. 일단 자산은 내 돈과 남의 돈으로 이루어진 모든 구성의 합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재무상태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았어요. 내 돈이 됐건 남의 돈이 됐건 그렇죠. 돈을 모았는데 예. 그 오른쪽에 표시된 예. 그게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건 내가 그 돈을 썼다는 건데 예. 내가 모은 돈에 비해서 쓴 돈이 더 많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 예, 일치해야 된다. 그게 네. 차대변의 일치 항목이고요. 네. 그러면 커피숍을 차렸으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손익계산서를 띄워주시면 손익계산서 이제 커피를 팔았다. 이게 뭐죠? 매출입니다. 매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커피를 팔았다는 게 매출이고요. 네. 커피를 팔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네.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네. 매출에서 이제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뭐 커피 원두에 대한 비용도 있고요.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전기료도 있을 네. 것이고, 그다음에 기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감가상각이라는 네.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매출 원가이냐, 영업 비용이냐, 영업의 비용이냐라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손익계산 시간에 구분을 합니다만 그것은 편의상 구분한 거지. 토탈 매출에서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손익계산서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았고 이 돈으로 무엇을 구성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네. 손익계산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커피를 팔았고 커피를 파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빼주고 나면 이익이 나온다.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봐야 될 게 뭐가 있죠? 현금흐름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들이 이게 좀 어려워요. 네, 현금흐름표가 쉬운 듯 하면서도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 언급한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우리가 썼다. 네, 카드를 쓰면 돈은 한 달 뒤에 나가죠. 그렇죠.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카드를 긋는 순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해야 될까요? 한 달 뒤에 기록을 해야 될까요? 기록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 말고? 그렇죠. 바로 네. 기록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은 한 달 뒤에 나가죠. 네. 그러면 현금흐름표는 한 달 뒤에 기록합니다. 현금흐름표는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뭐 돈의 부채나 자본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현금이 움직였느냐, 캐시가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네. 우리가 커피숍을 지금 냈어요. 네, 냈는데 그 대기업 1층에다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뭐 외상 매출이 외상 매출이 있어요. 예, 외상 예. 매출이 있어서 분명히 저는 100억을 팔았는데 네. 아직 현금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 현금흐름표가 어떻게 나타나요? 현금흐름표는 제로입니다. 제로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커피숍에서 외상을 한다? 쉽게 이해가 안 네네. 가시지만 광화문에 가면 모 커피숍이 있는데 장부를 제가 직접 봤어요.
거기 많아요. 그 직장인들이. 예, 직장인들이 뭐 기업체에서 이제 뭐 비용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든지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결제하든지 하는데 그 장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월말에 겹치게 된다라면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흑자부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물건을 팔았을 때 삼성전자가 물건을 팔고 돈을 즉시 받겠습니까? 아니죠.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어음이라는 걸 어음, 받죠. 네네. 어음이라는 걸 받는데 어음이라는 게 돌고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돌지 않으면 기업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익은 납니다. 네네. 그러면 손익계산상의 이익이 났는데 손익계산상에서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다시피 커피숍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네네. 그러면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았고 재무현금 흐름과 투자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흑자부도가 난다. 여기서 현금 흐름표를 볼 때 여러분들 보면 영업현금 흐름, 투자현금 흐름, 재무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네. 쉬운 듯 어렵다라는 게 영업현금 흐름은 영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되죠. 물건 팔아서 번 돈이 영업의 현금 연금 흐름. 흐름이고요. 투자 현금 흐름이라면 우리가 커피숍에 있어서 커피 기계를 바꾼다라든지 네네. 의자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건 투자죠. 그럼 네. 돈이 나가죠. 그럼 그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되고 재무현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우리가 처음 차릴 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남한테 빌린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죠. 네네. 그게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재무현금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네네. 잘 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딱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현금은 플러스, 네. 투자현금은 마이너스, 재무현금은 마이너스다. 이것은 우량 기업이다. 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수치가 얼마 되는지 이거는 나중에 들어가서 분석을 하는 거겠지만 우리가 딱 처음에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게 됩니다. 불과 우리가 한 7, 8분 여분 시간이 지났는데 재무제표 끝났습니다. 쉽죠? 네.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된다라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돈의 흐름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이해하시면 네.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 이거를 각각 설명을 하려고 두면 머리에 이제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몰랐었던 자산이 뭔지 자본이 뭔지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돈을 모으고 그 돈을 투자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익을 낸다라는 게 기업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러한 존재 목적을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모았는가 재무상태표의 대변. 그러니까 오른쪽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네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야가 내려올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시야를 가지시면 됩니다. 재무 상태표는 아래에서 위로. 아래서 위로 네. 이렇게 보면 되죠. 재무상태표의 대변에 기록을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이거는 재무상태표의 차변 위쪽에 있는 결국 자산 항목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자본과 자산은 헷갈리시지 않을 것으로 네네.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냈는가.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고 우리가 가계부를 쓰듯이 네.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만 가지고 쓴 것은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정리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것이다. 굵은 줄기를 다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봤네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다시 보기가 되니까 이해를 머릿속에 완전히 이해하신다라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세한 항목부서부터 네네. 하나하나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손익계산서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뭐부터 보실 거예요? 재무상태표부터 할 겁니다. 재무상태표부터.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손익계산서를 먼저 봅니다. 네. 무엇을 팔았는지, 그렇죠. 무엇을 팔았는지부터 보시는데 물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이 어떻게 모여 있고 재무적으로 어떤 안정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재무상태표부터 저희는 하나하나 그렇다면 뭐부터 봐야 되겠죠? 재무 상태표부터. 예, 자본 항목부터 봐야 되겠죠. 자본 항목부터. 그렇습니다. 돈을 내 돈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네네. 남의 돈이 구성돼 있고 자산 항목이 구성돼 있고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는 아마 예전에 모뉴엘 사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분명히
판 물건이 뭐 회계장부에 다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번 영업이익도 회계장부로 다들 봤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현금이 안 들어왔더라는 거죠. 그러고 그렇습니다. 나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그 모니엘 사태와 같은 그런 큰 상처를 안 입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무제표를 보는 거니까요. 네. 다음 시간을 통해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부터 다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